이 오픈 AI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을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모바일로 또좀 이따 나중에 보기, 다시 보기를 해서 보고 챗 GPT, 빅데이터. 오픈 AI는 올 한 해 상반기 작년서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죠. 얼마만큼 이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챗 GPT는 채팅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잘제잘 서로의 얘기를 궁금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 거죠. 먼저 보면은 구글과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는데 구글이 98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치 엔진으로 해서 웹 브라우저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딩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죠. 이게 지금 1억 명이라는 유저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입니다. 유저를 확보하는데 2년 4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챗GPT라고 하는 오픈 AI는 1억 명에 걸리는 단 2달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가 됐는데 12월 닷새 만에 100만이 되고 1월 달에 가면 5천만이 넘어가고 2월 달에 가서 1억 명이 됩니다. 2개월 만에 1억 명을 쫙 빨아들인 거죠. 챗 GPT라는 거를 보니까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일종의 신경망, 그거를 Pre-trained를 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많이 줘가지고 사전에 연습을 시켜놓은 거죠. Generated, 생성되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채팅하게끔 한 겁니다. 이 말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망 속에 많은 그 빅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구조화를 시킨 거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한다. 그 구조를 이제 만든 거죠. 여러 가지 채팅 방식을 구현을 한 거고 상당히 편안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대화 형태로 채팅하는 형태로 여기서 중요한 게 채팅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 아니고 내가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하고 대답을 듣고 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매료를 시킨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받아서 답변에 숨겨진 단어를 사용해서 답을 또 들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재밌다, 굉장히 흥미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놀랍다. 챗 GPT가 있었으면 나도 옛날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흥미를 갖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구글 is done, 구글은 끝났다. 이게 진정으로 요즘 유행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 인스타그램 계열에서 나오는 스레즈가 그거보다 더 이제 짧게 4.251 102시간 만에 1억 명의 유저를 끌어모읍니다. 물론 구조는 다릅니다만 스레즈는 챗GPT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AI 전쟁을 하고 있다. 오픈 AI가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AWS,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많은 챗GPT가 있고 오픈 AI가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은 이제 구글이 지금 바드라는 걸 시작을 했고 애플이 애플 GPT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픈 AI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모으고 있느냐? 챗이라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오픈 AI가 아주 맛깔나게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을 가지고 나도 얘기하면 더 나은 흥미로운 얘기라. 제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얘기까지 오픈 AI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 재미, 더 대화하는 재미.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꼭 다 재밌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신경질 나는 얘기도 하고 또 재미없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흥미를 갖게끔 하는 것이죠. 이 애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스웨즈가 102시간 만에 그 1억 명을 모은 데는 사실 인스타그램이 20억 명이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스레즈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바드가 어마어마한 웹서칭을 구글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재미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애플은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굉장히 충성도 고객들이 많은 전화기거든요. 이게 이제 오픈 AI까지 제대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먼저 누가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말로 얼마나 멋진 걸 만들어내서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픈 AI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배경에는 대화하고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질문을 하면은 아주 쉽게 문장을 써내고 대답을 하죠. 또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트레인드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그 풀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퍼포먼스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디멘션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고 다른 방식의 대답을 듣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에는 오픈 AI를 더 많이 합니다. 아, 그거 한번 써봤어? 아, 걔가 굉장한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IT가 발전을 해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헷갈려요.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또 그 중에서 나한테 독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픈 AI가 약간 그거를 가르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못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빨리빨리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죠. 그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매력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뭐 종이로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내가 뭐 팩스로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온라인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장점, 또 AI 지능이 오픈 AI에 자동적으로 개입이 돼서 진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픈 AI가 굉장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모든 게 다 좋은 거냐, 모든 게 또 바람직한 거냐,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틀려 있을 수도 있고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오류가 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들이 마치 진실처럼, 저 사진은 정말 누가 봐도 가짜 사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황께서 저렇게 멋있는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진실일 수 있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의도를 갖고 조작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이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만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입력된 정보들은 사실은 AI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 AI가 자동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머리가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얘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페어니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편법이나 탈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처음으로 1억 명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흡수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대학생들이 페이퍼를 만들 때 오픈 AI가 너무나 좋은 도구인 거예요. 마치 이제 그게 자기의 창의성인 것처럼 심지어는 MBA, 뭐 로스쿨, 의사 면허 이런 데까지도 이용이 된다 해서 문제가 됐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픈 AI를 악용하게 되면 범죄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픈 AI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다. 자, 그러면 오픈 AI를 쓰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오픈 AI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걸 AI의 오류 또 문제를 잘 가려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저는 컨텐츠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지식,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챗GPT는 또 오픈 AI는 대부분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언어적인 문제까지를 해석하도록 오픈 AI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영어로 된 세상인 거죠.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국말 베이스가 있는 거고 뭘 설명하고 뭘 제시하고 뭘 상상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건국 신화가 있고 또 학문적인 영역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죠. 챗GPT가 그 컨텐츠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성들을 더 생각을 해야. 그래서 이 휴머니티즈를 우리가 잘 챗GPT에 응용하는 게 우리의 컨텐츠 파워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컨텐츠의 우월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 담겨진 많은 얘기들을 데이터화하고 챗GPT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픈 AI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걸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된 솔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오픈 AI의 전쟁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순식간에 바뀔 텐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한테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유익한 정보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챗GPT가 많은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한테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우문현답은 없다. 결국은 시발점이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많은 답들 중에서 우리가 뭘 택할 것이냐. 선택하기가 사실 어렵죠. 많은 것들 중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한 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기업은 제품을 만들 때 또는 회사를 운영할 때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최선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소리까지 듣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포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진짜 좋은 제품인데 제대로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소비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A, B, C, D가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내가 꼭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대다수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는 뭐 좋다 또는 뭐 옳다.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게 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맞는 옷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국내 기업과만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아세안 각국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 눈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거를 오픈 AI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빅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하고 실제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력이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선택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픈 AI를 통해서 선택되는 많은 빅데이터를 득이 되고 또 약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생각들이 잘 결합이 될 때 중요한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